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주는 개년, 무월, 경인 일주시고요. 지금 개해대운이십니다. 그래서 겨울로 가고 있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주라는 거는 이렇게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8글자가.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오행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 개수와 임수를 구별하지 않고 이 무토와 기토를 구별하지 않고 이 경금과 신금을 구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겨울로 지금 해자축이라는 그 겨울의 시간과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임수와 개수를 구별하지 못하면 임수와 개수가 둘 다 수가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사주 명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무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제 무토는 이제 병화와 같은 운동을 하죠. 그래서 화토동법으로 사오미라는 여름에서 매우 확산을 하고 상승을 하는 매우 폼나고 가오 있는 그런 글자죠. 그런데 무토와 기토를 구별하지 않으면 둘 다 그냥 화에서 강해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좀 줄이겠습니다. 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간을 보시면 무토와 개수가 있죠. 그리고 경금이 있는데 항상 십신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글자의 속성이죠. 글자의 속성. 이 무토는 매우 확산을 하고 상승을 하고 폼나고 가오 있고 화려하고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나야 되는 어딜 가나 이제 우두머리에 기질이 있는 그런 속성의 글자죠. 그런 속성이 중요한 거죠. 이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는 이제 오행으로 보면 수지만 임수와 개수가 이제 있잖아요. 수에도 음양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라는 거는 중에 음이지만 은근히 뽐내는 거예요. 은근히 뽐내는데 이 무토와 병화와 다른 거는 잘난 척을 하고 싶지만 누군가 그냥 알아서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심리가 있어요. 이런 개수와 신금, 천간의 신금은. 그러면 이 5월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5월에서 이분이 기존에 이제 이 화죠, 사오미라는 오라는 이제 여름, 사오미의 절정이죠, 절정. 이 절정에서는 항상 무토와 병화와 이 천간에 있는 개수를 매우 확산 상승하게 잘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분은 이런 실제 지지라는 자기의 시간과 공간에서는 이런 게 적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분 입장에서는 이건 편인이고 요거는 상관이죠. 그리고 병화는 편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매우 잘 쓰고 이런데 이런 편관스러운 조직이나 그런 편인스러운 학문, 뭐 기술, 그리고 이런 상관, 뭐 응용력이죠. 식신이 오로지 하나를 깊게 파는 거면 상관은 여러 가지를 멀티로 이제 응용력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뭐 메뉴판을 이제 예로 들면 식신은 오로지 막 한두 개 정도인데 이런 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여러 개를 하는 거죠. 이제 김밥 천국 같이 그런 여러 개를 그런 성향, 그런 기질,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간을 보시면 이 글자들이 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계절에서 로광세가 되는 거를 이제 격으로 잡는 거죠, 격으로. 그러니까 무토랑 개수가 둘 다 올라왔는데, 무토는 오화에서 제왕이죠. 개수는 오화에서 제왕이면서 이 해수에서는 뭐가 되죠? 절이잖아요, 절.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수와 개수는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임수가 해자축에서 이제 로광세가 되잖아요. 해수에서는 걸록이 되고 자수에서는 제왕이 되고 축에서는 쇠가 되죠. 그러면 로광세의 반대에 있는 이 해수, 그러니까 개수가 임수와 반대에 있으니까 거꾸로 임수가 이 해자축에서는 로광세에 있으니까 이 개수는 로광세에서 반대에 있는 절태양이 되는 거죠. 절태양. 그러니까 절이에요, 절. 해수가. 그러니까 격으로 봤을 때는 월지로만 보면 둘 다 힘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릇의 크기를 보니까 이건 제왕이고 이거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가 엄청나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은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이 체라는 거에서는 편인격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계절이죠, 계절. 저희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히터를 켜고 두꺼운 옷을 입듯이 이분의 대운, 이분의 세운을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대운. 대운의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 사람이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글자와 좀 지양해야 되는 글자가 나뉘는 거죠. 자, 지금 이 원국만 보고 이 계절을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오화에서 매우 이런 글자들을 잘 쓰고,
원국에서는 편인격이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해자축을 보세요. 해자축. 여기는 반대로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써야 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 글자들과 완전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질문과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학문적인 관점으로만 봤을 때 이 글자들은 여름에서 쓰는 매우 활발한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무토와 개수, 특히 경금도. 여기만 잠깐만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이 경금도 오화에서 기존에 뭐가 되죠? 목욕이잖아요. 목욕. 그러니까 힘이 생욕대잖아요. 생욕대. 이 사오미에서 경금이. 그러니까 힘이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에는 여름을 지나서 여름에서 이제 배우고 갈고 닦아서 신유술에서 그 금의 계절, 그 가을의 계절에서 이 경금이 로광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임목이에요. 임목. 그러니까 임목이면은 신유술의 반대죠. 신유술. 자, 잠시만요. 여기 다시 사계절의 순환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신유술이 있고 여기에 임유진이 있잖아요. 여기서 로광세면 여기서는 절태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경금이 이 인목에서 절이란 말이에요. 절. 그러니까 목욕 중에 절이니까 되게 애매하죠. 목욕이랑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 일간의 힘이 절이니까 아직은 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결국에는 그래도 이 5월에서는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 경금이나 무토나 개수는 이 여름에서 좀 힘을 받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경금은 이제 신금부터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이 여름을 지나면. 그런데 지금 대운을 보면은 이렇게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해자축.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이 어떤 거를 질문할지는 모르겠지만 학문적인 관점만 봤을 때는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이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거죠.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나는 이렇게 5월같이 뜨거운 그런 계절에 와야 이런 글자들이 힘을 받아서 천간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 이상 포부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날뛰는데 이게 해자축이 오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겠죠.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는 이 계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절. 겨울이 왔으니까 히터를 켜고 이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뜨겁고 막 성능 좋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다 한들 겨울이 왔는데 그걸 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난단 말이에요. 탈이. 그러니까 항상 자연의 법칙, 자연 앞에선 모든 존재가 매우 이제 겸손해지고 평등하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자축이 온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에서는 임수와 기토와 이제 정화를 써야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 요 개수는 상관이었는데 이건 식신이잖아요. 그리고 기토는 이분 입장에서 정인이죠. 정인. 그리고 정화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당신은 이 계절에서 써야 활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기존의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들을 쓰긴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이 무토가 이 해수에서 힘이 없죠. 계절이. 이 해수도 마찬가지죠. 해수에서 절인데 또 이게 오니까 그럼 편인과 상관스러운 그런 모습보다는 여기 있는 정인과 정관스러운 모습을 따라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천간에 이 개수가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이 상관이 더 날뛰죠. 근데 상관은 믿을 게 못 된단 말이에요. 항상 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지. 사주 원국에 있는 지지와 이 운에서의 지지. 이 지지라는 거는 계절이잖아요. 계절. 이 개수가 천간에서 오는데 이 해수에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보다는 여기 지지에서 오는 임수, 이 식신. 아까는 원국 자체에서는 상관이라는 여러 가지를 하고 응용력 있게 멀티로 이제 플레이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 원국 자체에서는 잘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계절을 보니까 이런 식신 오로지 하나를 전문적으로 깊게 해야 되는 거죠. 뭐 회계면 회계,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이렇게 하나만. 그리고 정인이잖아요. 편인과 정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관과 이분은 이 원국에서 이 오화에서 원래 이 병화라는 편관을 잘 쓰는데 여기 보시면 정관이 오는 거죠. 정관. 이런 글자들을 써야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그 계절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만 지울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오화에서 사계절의 순환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화가 있죠. 오화. 여기에는 이제 자수가 있고 여기 이제 묘목이 있고 여기 유금이 있죠. 자, 이분은 오화니까 자, 이 위에 사계절의 순환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존에 병화가 이 자수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것도 딴 색깔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병화가 여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수에서. 그럼 화토 동법으로 병화와 무토는 같은 운동을 하죠. 그리고 이 자수에서 태어난 게 또 개수가 있죠. 왜냐면 임수와 개수는 서로 음양의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음양이 반대 방향 운동을 하잖아요.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이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이 오화에서 정점을 찍고 반대로 이거와 음양의 관계에 있는 이제 임수, 기토, 정화. 임수와 이제 기토와 정화는 이 오화에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에서 이 세 글자는 절정을 찍고 이 세 글자는 오화에서 절정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화, 무토, 개수는 이 구간에서 매우 확산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임수와 기토와 이 정화는 여기서 이 음의 영역에서 매우 힘이 강해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천간에 이런 무토와 이런 개수, 병화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매우 확산하고 폼나고 가오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수와 기토와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조용하고 응축하고 이제 실속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글자들이죠. 그런 영역에서 써야 되는. 그래서 이분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어지러울 것 같으셔가지고 색깔을 괜히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원국 자체에서는 이 5월생이기 때문에 이런 무토와 개수 그리고 그런 폼나고 확산 상승하고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운에서는 이런 겨울이 오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임수와 기토와 정화 같은 글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이렇게 오화에서 날뛰어야 되는 글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겨울이 와버리니까 힘이 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면 저희는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성을 물어본다. 그러면 당신은 정인을 써야 됩니다. 정인. 뭐 관을 물어본다.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정관을 가세요. 정관. 실속 있는 곳. 이런 해외랑 관련이 돼 있거나 지방이나 시골 이런데 실속 있는 그런 조그만 곳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상관이 있어요. 상관. 여기 또 상관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 지지에서는 식신이라는 거죠. 식신. 오로지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 바뀌는 계절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게 똑같이 모두 다 통용되는 기준으로 이제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글자, 뭐 십신 위주 이런 체중심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면 오행적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애매한 신강신약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길신 위주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양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은 좀 펜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어지러울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본 다음에 다음부터 다시 그대로 그냥 할지 이렇게 할지는 다시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예시 드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